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문제 없으셨습니까? 오는데. 겨우겨우 왔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녁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또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답변하시기 불편한 질문들을 오늘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전 국민들이 특히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걱정이 아주 많은데요. 네. 예, 무엇보다도 처음에 지금 이게 뭐 몇 주째 계속 지금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네. 예,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올라와 있는 1호 당원인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 글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좀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당 홈페이지에 당원 게시판은 결국은 우리 당의 당원들이 들어가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뭐 일반인들 못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 네. 당원이 스스로 이제 당원임을 인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무슨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마구 들어와서 네. 글 올리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당원들이 당에 대해서 발하거나 또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네.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는 뭐 특별히 당의 정책이라든가 뭐 정책 제언이라든가 또는 당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게 금년 들어서 총선 거치면서 좀 우리 당 역사에 있지 않았던 특수한 상황이 생겼어요. 들어와서 예. 주로 이제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을 심하게 공격하면서 네. 보통 방송사 또는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많은 글들보다 훨씬 더 저질이거나 네. 입에 올리기 거북한 내용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주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었는데요. 해킹 당한 거 아닙니까? 해킹 가능성도 일부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정당의 역사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 우리당 시절에 열린 우리당 당계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 온갖 심한 욕설과 당원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네네. 열린 우리당에서도 도저히 이걸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한 400명 정도를 당에서 해당 혐의자로 규정해서 축출한 적이 있거든요. 400명. 예.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글 올리는 개수를 한정하지 않으니까 네네. 한 20명 정도가 전체 반 이상 올렸다고 해요. 아, 20명이요? 예. 근데 우리 당에도 지금 게시글 전체가 한 17만 건 정도 있는데 17만 건. 예, 그 중에 한 명이 10,000건 이상 올린 것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올린 사람이 무슨 당원인데 이 사람도 사실 1년에 10,000건 이상 올리려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 거다 해서 그래서 이게 뭐 매크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냐 뭐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네네. 이 당원 게시판 이거 청소해야 된다. 네네.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욕하고 또 당 지도부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태가 심한 사람들은 이게 보수를 가장하고 잠입한 보수의 적이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몇몇 외부의 이제 이 당에 관련 있는 분들이 이 당원 게시판에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그 당원이 쓴 글, 네.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로 글을 쓴 내용들이 쭉 검색이 되기 시작했고, 예. 그것이 이제 아주 악질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공격을 했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사안이네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당의 이게 홈페이지에서 당원 게시판은 사실 과거에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열린 우리당 시절에 열린 우리당 당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당에는 글 좀 써라고, 당원 게시판이 너무 활성화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서 할 정도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 당에 잠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 그런 보수 정당과는 좀 맞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주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죠.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분들이 당원, 그것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또는 당비도 내지 않는 일반 당원으로 잠입을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공격하면서 당을 이간질하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대항에서 또 보수 진영 사람들이 또 같이 글을 올리고 하면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사람과 같은 이름을 쓰는 분들이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게 당원 게시판에는 글 올린 사람들이 전부 실명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이 글이 누군지는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조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 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걸 당 외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나 또는 당 내부의 구성원보다는 주로 보수 유튜브에서 문제를 삼거나 또는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언론에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예.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 명의로 된 것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 이게 누가 썼는지를 확인하면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명의 또 한동훈 대표 가족으로 된 명의가 한동훈 대표 본인과 관계없다면 그렇죠. 이거는 논란거리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심하다면 그 사람들 당에서 쫓아내면 그만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밝히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커지고. 벌써 지금 논란이 나온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이제 3주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 사건을 2주 넘게 끌었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첫째는 이 부분을 논란을 키우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주로 한동훈 대표 측의 해명 내지 네.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측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게 대표 흔들기, 대표 죽이기, 한동훈 죽이기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본인의 표현으로는 대표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반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무슨 김옥준 프로젝트니 어쩌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글을 한동훈 대표 본인과 가족들과 관계없는 글이라면 맞아요.
뭐 끌어내리기니 죽이기니 뭐 프로젝트니 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네. 아니다 그래버리면 그만입니다. 확인하고 하게. 아니면서 이 자가 확인해버리면. 누가 썼는지까지 확인시키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니다 해버리고 나도 또 논란 제기할 사람이 생기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걸 못 밝히겠다. 밝히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죽이기다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럼 누가 썼느냐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요즘은 오늘 어제는 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뭐 이렇게 색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쪽의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과거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네. 그 여러 전례는 사실 우리 당은 이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민주당은 한 역사적으로 최근에 한 2번 있었어요. 네, 네,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0여 년 동안 네. 아주 심각하게 네. 내홍을 겪었는데요. 우리도 지금 그때 밀려난 사람들이 우리 당이 왔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뭐 색출이니 뭐 정당법이니 어쩌고 뭐 개인 정보니 하는 얘기는 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냥 오죽하면 중앙선관위까지 나서서 이거 당내에서 저 당원 명부 파악하고 또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당법하고 관계없다고 지금 유권 해석을 벌써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자꾸 이제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일각에서 말하는 대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또 한동훈 대표의 명을 받은 이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면 네. 공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뜻은 뭐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방법은 이제 이 뭐가 문제를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경찰에서 고발된 사건이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려면 당에서 이 수사에 협조하고 예를 들어 지금 당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외부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 특히 한동훈 대표 부인이 이 글을 썼을 거라고 비난하고 있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나 예, 예. 또는 유튜버들을 수사를 해야겠다, 고발하겠다 이 이야기 한 지도 지금 3주가 됐어요. 오래됐죠. 네네. 그래서 내일 당장 고발할 거다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번 주에 고발한다고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한 언론에 보니까 이번 주도 이제 이게 저 끝까지 있어서 금요일로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예. 저는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은 당대표가 이것을 공개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고 당 사무총장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면 이 쟁점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네. 수사 의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터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 아닌가. 근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태로는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 요청도 지금 들어갔던데 보니까 제가 당원 한 분이 당무감사는 지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당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를 이제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또 당무감사라니까 당무감사 대상이 안 된다고 또 막 우겼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게 뭐 저 당무감사의 대상은
이 책임당원 당직자여야 되는데 여기에 중에는 가족 이름으로 된 사람 일반 당원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이거 참 왜냐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대남 씨 녹 씨가 한번 그 공개가 돼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네. 이 두 건에 대해서 당 대표와 다른 대표께서 그 당무감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김대남 씨는 그때 탈당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도 탈당해도 조사하겠다고 했었고 명태균 씨도 당무감사 하겠다고 막 하니까 명태균이가 내가 무슨 당원도 아닌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 일반 당원이더라 또 이랬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이 사건에 당무감사하라니까 일반 당원이라서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게 자꾸 그 묵맹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찰로 치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근데 수사 의지보다 그래서 당무감사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긴 것 같은 윤리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사회로 말하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수사기관 내지 검찰, 윤리위원회는 이제 법원이죠. 그러면 이 사안을 곧바로 윤리위원회로 넘기면 윤리위원회는 또 당무감사위원회에 넘겨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논쟁 같고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안을 정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사가 되겠느냐 수사를 하도록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안은 지금 교보를 제출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협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게시판 갈등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끌고 있는데 계파 간의 국민의힘 계파 간의 갈등 양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그냥 해프닝 수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말로 조금 찝찝한 좀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있었나 정도로 시작이 된 것이 이게 지금은 거기에 무슨 대표 죽이기다, 대표 끌어내리기다. 오늘은 또 보니까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그분 좀 특이한 분이라서 전에도 말썽이 좀 났었죠. 그 사람은 이런 글을 썼다 하고 이걸 확전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에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정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그래 썼냐 안 썼냐 그것만 좀 공개하고 그냥 대충 설명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만 좀 해라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것을 오히려 그 다른 방법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누구나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설마 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설마 하고 저는 지금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름이 같다는 것 뿐이지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다 생각했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니까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든 것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틈을 또 민주당은 또 파고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의힘에 좋은 국면은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은 좀 부채질을 좀 많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자꾸 해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8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다가
또 그렇죠. 12월 10일로 예. 그러니까 한 2주 늦췄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또 즐기겠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이제 이게 저 당이 좀 더 망가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예. 어쨌든 저 그때 가서 표결을 하자라는 것인데 뭐 그때 간들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당이 이렇게 이런 정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서로 간에 좀 쿨다운 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당이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보면 당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처음 39살에 국회의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 삭막하게 일을 벌이는 건 처음 봐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21년이 됐는데. 넘었습니다. 네, 아이고, 참. 처음 봐요. 예. 그럼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그 좋은 국면을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네. 말도 안 되는 표결이 지금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네. 위중교사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여권 차원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어차피 판결이기 때문에 네. 판결은 결국 형사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이 정치 사건화되었고 그 네.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결국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이죠. 네, 네. 근데 우선 판결문 쭉 내용을 저도 읽어보고 저도 검사 출신이어서 나름대로 형사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저히 정상적인 법 논리를 갖춘 판결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에 가면 저는 100% 다시 뒤집혀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오히려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된 것보다 네. 민주당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법 논리와 경험칙과 논리칙 그리고 법 이론 모두를 벗어난 판결이고 네.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모든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전부 동원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판사를 탄핵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만 들을 밖에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사도 있기 때문에 3심제, 네. 1심, 2심, 3심으로 그 결론을 내게 한 것이니까 검찰에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에서 다투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 맡겨놓고 우리는 또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활극을 막아내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걸 기화로 야당은 지금 그 정치 공세를 더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치화되는 것인데 그런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많아요, 지금. 우선 국민들이 보기엔 참 걱정스럽죠. 그렇죠. 이거 댓글 문제인데 다만 이 댓글 사건이 그냥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 기자들이 뭐 당원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당원 게시판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 쓴 적이 없는데 지난번 보면 김경수
지사 그 복권 문제 네. 또는 그 앞에서 또 몇 건의 당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또는 그 당대표 선거 경선 규칙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때 언론에서 당원 게시판의 그 내용을 기사화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뭐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는 요구가 당원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다. 뭐 이런 친한적인 이제 네. 그런 기사네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만 유독 이제 그 한동훈 명의로 된 당원의 글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 특히 이제 장모 명의로 된 글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한동훈 대표의 그 팬클럽 네.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뭐 2건, 3건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저 여론 조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이걸 막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이 대응하면 정말 좀 유치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내에 조금 불편한 문제는 조금 그 쉬쉬하면서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고 난 다음에 가능한 거죠. 납득할 만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네. 않고는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는데 뒤에서 딴소리 자꾸 하고 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그 깔끔히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과의 전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도 있고 전선에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잠깐 가시기 전에 광고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거 산도라지 예, 금방 이것만 산도라지. 지금 이제 이거 시청자들이 의원님 계실 때 이걸 좀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이 산도라지 한번 먹어봤어요. 예, 이게 그 사포닌 성분 때문에 거의 그 홍삼 정관장 홍삼 액기스와 비슷한 그런 상품입니다. 네. 100% 국산 건도라지인데요. 태백 산도라지 골드입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돼서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해서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라고 합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010-7262-4465로 4455입니다. 예, 4455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눈도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아투TV의 첫 나오시는 날에 또 이렇게 서서히 내렸습니다. 예, 서서히 내렸습니다. 기쁜 눈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멀쩡한 정통 보수 정당에 좌파 인사들이 스며들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루빨리 이런 국면들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대치 전선에서 내부를 수습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영재 취재데스크 이번 주에 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계속 열심히 취재하고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